두 번째는 그냥 간단한 공식들에 해당되는데 삼각함수 지금 배운 거 걔네들 사이의 관계 큰 두 가지만 얘기를 할 텐데 한 세 가지로 써줄게. 첫 번째, 탄젠트 세타가 얘와 같다는 거. 두 번째, 요 두 가지입니다.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자, 이제 요 그림이 기본으로 얘는 그냥 기본 관계식이야. 아까 그 코사인이 반지름 길이 분의 x좌표 이렇게 썼었고 사인 세타라는 놈이 반지름 길이 분의 y좌표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 나눗셈을 하게 되면 이거 지워지고 x분의 y가 되는데 이 x분의 y가 탄젠트 세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식 같은 거 정리할 때 탄젠트가 보이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가면서 정리하면 좀 간단히 정리되는데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식이 가장 중요한 공식인데 엄마 공식이에요. 다른 공식들이 다 여기서 삐져나오기 때문에 증명 자체는 어렵지 않은 게 지금 이게 이제 의미는 뭐냐면 같은 각도에 대해서라면 그 각도에 대해서 사인을 제곱한 값과 코사인을 제곱한 값은 무조건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라면 아까 사인이 반지름분의 y니까 제곱하면 r 제곱분의 y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이 r분의 x니까 제곱하게 되면 r 제곱분의 x 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되고 나면 r 제곱분의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과 똑같죠. 그래서 같은 각이라면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항상 1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엄마 공식. 자,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따라 나오는 두 가지만 얘기를 해주자면 첫 번째는 요 식을 활용해 보면 만약에 사인 제곱 세타만 남겨두고 얘를 이항시킨다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사인 제곱 세타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쓸 수 있다고. 그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얘를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 이렇게 두 개로 나타낼 수 있는데 필요하면 제곱 세타인 경우라면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으로 바꿔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지. 반대로 코사인 제곱 세타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형태로 바꿔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인을 코사인으로 고친다든가 코사인을 사인으로 고친다든가 이런 데 이제 응용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주 쓰는 건 아닌데 뭐 내가 이제 나중에 심화 선택할 때 무조건 2를 선택하는 친구들이라면 자주 쓸 수도 있을 거야. 요 식에 그냥 한 번만 써줄게. 그냥 양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그럼 이거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고 요건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1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 식이 코사인 분의 사인 자체가 탄젠트니까 얘가 탄젠트의 제곱과 똑같죠. 그래서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를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로 바꾸는 일도 가능하게 된다. 자, 그래서 삼각함수와의 관계는 일단 요 정도만 기억하세요. 요 정도만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내가 이제 원하는 어떤 걸 뭐 간단히 고쳐본다든가 하는 다른 응용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가 활용되는 문제 중에 가장 자주 보이는 한 가지를 더 소개를 해줄게.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 혹시 문제 중에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더하거나 뺀 이런 힌트가 주어지는 문제들이 있어. 그럼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정리하라는 뜻이냐면 주어진 식을 양변을 제곱합니다. 이 제곱하는 이유는 뭐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거냐면 이 더하기 빼기로 주어진 놈을 제곱해서 정리하면 이 두 개의 곱한 값을 알아낼 수 있다. 요게 이제 요 문제의 핵심이에요. 더하기 빼기 형태로 주어졌을 때 그걸 제곱하여 계산하면 곱하기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럼 더하기 빼기가 나오고 곱하기가 나왔으니까 나중에 곱셈 공식 변형 같은 걸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걸 하나 보여줄게. 기억할 것 중에 하나. 그럼 한번 내가 보여줄게요. 사인 세타랑 만약에 코사인 세타가 더해져 있어. 이걸 한번 제곱을 해볼게. 이것도 이제 외워두면 좋습니다. 그럼 한번 이거 주영이가 전개해 볼래요? 플러스 이렇게 되죠. 이게 맞는데 맞아요. 맞는데 이제 이게 이제 썼다가 고치기 귀찮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직접 쓸 수 있도록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거를 더한 거를 제곱하라 그러면 그냥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쓰려고 노력하시라. 2주를 한번 쓰지 말고 직접 이렇게 쓰라. 물론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으면 여기도 1 마이너스로 쓰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곱하는 의미는 이 곱한 형태를 구하기 위함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 자, 거꾸로도 알아두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얘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얘를 보고 이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도록 하달라. 여기가 왔다 갔다 될 수. 그러면 이제 오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 내용이 다 정리가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지금 한번 그냥 기억합시다.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변환해서 연산 가능하다. 두 번째,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항상 1이 된다. 상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의미는 요거 자체가 1이 된다는 자체가 중요한데 혹시 필요하면 사인 제곱을 코사인 제곱 들어있는 형태로 바꿔 쓰든가 코사인 제곱을 사인 제곱으로 바꿔 쓸 수도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눴을 때 생기는 요 식도 기억해두면 가끔은 쓸모가 있다는 거. 자주는 안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응용하는 문제 중에 혹시 더하기, 사인하고 코사인이 더하기 빼기로 주어져 있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제곱함에 의해서 곱하기를 구해내서 문제를 정리하는 대표 유형이 이 정도까지. 많이 나갔죠? 자, 일단 여기까지는 정리해 두셔야 돼. 캡처해 둘게. 찍어두세요. 물론 찍어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예비 1학년 때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말을 잘 안 들어.
분명히 얘부터 공부하고 과제 문제 풀기 시작하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오기 직전에 숙제하겠다고 책을 열어서 문제를 봐. 풀릴 리가 없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정리하라고 지금 소개해 주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문제 보니까 못 푼다고 다질문 아무 의미 없는 공부를 반복하는 애들도 있다고. 근데 너네들은 이제 그렇게 안 할 때가 됐죠. 2학년인데 먼저 아까 써줬던 내용과 지금 써준 내용이 과제 하기 전에 복습이 먼저 되고 꼭 하시려고. 그게 개념이고 실력이 되는데 놓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이제 이 관계를 이용한 문제들 몇 개를 한번 풀어줄 테니까 진짜로 이 내용 내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지 확인하시라고. 여기만 내비두고 지울게요. 자, 한번 문제 가보자. 문제는 뭐 어렵진 않아요. 자, 유형 11 갑니다. 371번 한번 내가 해볼 테니까 요런 문제구나. 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1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더하기 1 곱하기 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빼기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빼기 1.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자, 그런데 잘 보면 이게 이제 순서가 막 바꿔놔서 그런데 얘랑 얘 이렇게 다 곱해진 상태로 보면 그러면 분모는 사인 세타 2번 하고 코사인 세타 2번이니까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쓰는 거 가능하죠. 자, 위에는 이걸 쭉 곱하는 거 말고 얘하고 얘가 먼저 곱해졌다고 생각해봐. 그럼 A 더하기 B, A 빼기 B 이렇게 곱해진 거니까 사인 제곱 세타 빼기 1 이렇게 써질 거란 말이야.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 이렇게 써지겠죠.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면 이제 얘가 만약에 떠오르는 사람이면 눈에 보일 거예요.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요 놈을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쓴 거랑 같고 요것도 마이너스 1 묶어내면 이렇게 되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코사인 제곱 세타로 쓸 수 있다는 거 알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로 쓰는 것도 알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값의 결론은 1인 거지. 지연아 맞아? 안 맞는 것 같은데? 정신 안 차려. 자, 그래서 이제 복잡해 보이는 관계식을 간단히 하여라 또는 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로 복잡해 보이는 형태로 바꿔놨지만 실제로는 간단한 답이 됩니다. 하나를 더 한번 해볼게요. 372번도 하나 더 풀어줄게. 처음이니까 이거 그냥 보시고 직접 너네가 과제할 때 모든 문제 다 여기 유형 11에 있는 건 직접 해보겠다고 생각하시고 따라가면서 말로 한번 불러줘봐. 372번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 빼기 1 마이너스 탄젠트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얘를 간단히 해봐. 이렇게 됩니다. 역시 복잡해 보이지만 요 아까 배운 내용들 그대로 활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아, 요거는 혹시 아까 마지막에 했던 얘기인데 보이나요?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뭘 제곱했을 때 나온 거냐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얘를 제곱했을 때 나온 거예요.
거꾸로죠. 그 다음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를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합참 제곱 빼기 제곱 제곱 빼기 제곱을 인수분해한다고 생각해보면 사인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 이제 이렇게 정리한 거랑도 같아요. 자, 그 다음 빼기 탄젠트 세타를 보면 이렇게 한번 고쳐볼 생각하는 게 좋죠. 그래야 이쪽 코사인 코사인이랑 어울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요거를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로 생각해 볼게. 그럼 1도 얘랑 통분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그럼 얘랑 더해지게 되면 코사인 세타로 통분되어서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지연아 연필 들고 써야지. 지금은 쓸 타이밍이야. 같이 보면서. 얘도 코사인 세타 분의 이건 잘못 썼다 문제를.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쓰면 코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럼 이건 지워지겠죠? 그럼 여기도 하나가 지워지죠?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가 지워지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놈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로 정리가 된 상태고 오른쪽은 요게 분모가 되니까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사실 얘나 얘랑 똑같죠? 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은 거고 빼니까 0이 돼야죠. 자, 그래서 역시 이것도 우리가 아까 배웠던 관계식을 적절히 활용해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쪽으로 고쳐가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식을 정리하는 문제도 관계식 이용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자, 유형 12번으로 갈게요. 이제 아까 했던 말 중에 이 말 기억을 한번 해봐. 아까 선생님이 이제 필기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4분면을 알려주고 삼각함수 값 하나를 알려주면 나머지 다 구할 수 있다. 그 구하는 과정을 연습 많이 해두셔야 돼. 자주 나오니까. 자, 가장 쉬운 걸 하나 보여줄게. 375번이요. 2분의 파이 세타 파이 즉 2, 4분면의 각이에요. 그럴 때 사인 세타를 하나 알려줄게. 그리고 나머지를 구해봐. 이런 문제예요. 아주 단순하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2, 4분면이라는 건 나중에 부호 판단의 기준으로 쓰시고 얘를 가지고 삼각형 하나 그려. 세타라고 쳐. 사인 세타가 7분의 루트 21이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피타고라스로 여기 구해지겠죠? 28, 아니다 49, 21, 28. 그러면 2루트 7. 됐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코사인을 물어보면 요거하고 요거로, 탄젠트를 물어보면 요거하고 요거로 쓰고 부호만 결정해 주면 되니까 나머지 다 구한 거랑 똑같지. 그래서 탄젠트를 물어봤으니까 2 루트 7분의 루트 21 쓰시고 여기가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 그럼 탄젠트의 값은 마이너스죠. 이렇게 쓰면 이제 끝난다. 물론 여기 이제 약분이 돼서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4분면 알려주고 삼각함수 하나만 알려주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로 한 변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쓰고 부호만 붙이면 된다.
자, 그러면 조금 다른 문제 하나 더 해볼게요. 377번. 사인 세타 곱하기 루트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은 2분의 1입니다. 요거 가지고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단 세타는 일사분면이에요. 일사분면이면 너무 기분 좋죠. 다 양수니까 뭐 부호 신경 쓰지 않고 써버리면 되니까. 자, 이제 여기서 요쪽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혹시 이 내용까지 여기로부터 발생한 이 공식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얘를 그냥 바로 바꿔 쓸 수 있지. 그치? 근데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 거로 생각하고 그냥 할게. 나 같으면 그냥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인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쓸 수 있어. 근데 모른다고 치자. 내가 외우라고 한 건 이 정도가 대표고 요거 고쳐 쓰는 정도고, 이건 자주는 안 쓴다고 얘기했어. 자, 근데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모르는 게 아니야. 그냥 하면 돼. 그럼 한번 해볼게요. 사인 세타에다가 여기를 그럼 뭐로 쓸 수 있냐면 탄젠트 자체는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쓰는 건 아니까 이걸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쓰는 건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것도 그럼 통분한다고 생각해 볼게.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 이제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 그러니까 여기 분자가 뭐가 되는 거고?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맞죠? 근데 그걸 이제 한 번에 쓰느냐, 두 줄 정도 쓰느냐의 차이밖에 없으니까 그냥 갑시다. 그럼 사인 세타의 루트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인 거야. 근데 요거 이제 코사인 세타 분의 1의 전체 제곱인데 일사분면이라고 얘기해 줬으니까 코사인 자체가 양수죠. 그러니까 루트를 그냥 벗고 나오면 되니까 이게 코사인 분의 1로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코사인 분의 1로 나오고 바깥에는 사인 세타가 있었지. 그럼 이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하. 즉 탄젠 요거 정리 좌변 정리한 게 탄젠트 세타였어. 그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문제에서. 그럼 아까처럼 이제 일사분면 알고 세타에 대해서 탄젠트가 2분의 1이라는 걸 이렇게 표시하고 나면 정의되고 여기가 루트 5로 결정이 되니까 이제 사인 값도 코사인 값도 구할 수 있다. 그죠? 그럼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 부호는 이제 일사분면이기 때문에 양수이므로 그냥 뭐 신경 쓰지 않고 그 다음 코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좌변 정리를 얼마나 깔끔하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결정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378번을 너네들 한 문제만 한번 해봐. 첫 줄에 주어진 힌트로부터 너네가 얻을 수 있는 건 몇 사분면인지 정도를 알아낼 거야, 아마. 잘 보면. 이미 코사인 세타가 알려줬으니까 문제만 쓸게. 니네 답 써봐.
경우가 아마 두 가지 경우가 생길 테니까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맞는지를 판단해 내야 돼요. 조금 어렵습니다. 판단하기 때문에. 나누는 게 좀 어렵다면 여기까지만 참고해 좋아. 일단 코사인이 음수니까 2, 4분면 아니면 3, 4분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세타가 2, 4분면이라고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는 3, 4분면일 수도 있으니까 세타가 3, 4분면의 각인지 2, 4분면의 각인지 한번 나눠서 생각해요. 그럼 코사인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인하고 탄젠트도 알게 되니까 그 중에 이 두 개 더해서 양수 나오는 쪽 그걸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연이 찾아졌나? 몇 사분면 쪽인지? 만약에 세타가 2, 4분면이라면 아까 주어진 힌트로부터 세타에서 코사인의 값이 3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루트 6이 될 거라 사인 세타는 양수이므로 3분의 루트 6이 되고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의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사인하고 얘를 갖다가 두 개 더했을 때 양수가 되는지 확인해 보면 3분의 루트 6은 뭐 그렇다 치면 여기는 3분의 라고 쓰면 여기다 3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똑같이 이제 분모 3으로 맞춰놓은 거야. 그러면 루트 6하고 3루트 2하고 보면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더했을 때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버린다. 그러니까 문제 조건에 맞지 않아요. 여기 아니야. 그럼 3, 4분면이라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죠.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이 되고 탄젠트가 이제 플러스 값이니까 루트 2가 들어서 이게 이제 더해서 양수가 되는 거겠죠. 자 이제 다 구해진 거고요.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게 되면 루트 2 곱하기 탄젠트가 루트 2 빼기 루트 6에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 이렇게 됩니다. 이게 2가 되겠고요. 여기도 플러스로 뭐가 바뀌죠. 3분의 6 그래서 2가 되겠지. 4 이렇게까지 나오면 자 어쨌든 4분면 체크하고 하나의 삼각함수 값만 알면 나머지 다 구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하는 문제 지우고요. 자 이제 유형 13번 삼각함수 사이 관계인데 요건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짚어봐. 사인 코사인이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거를 제곱함에 의해서 곱하기 사인 곱하기 코사인 곱하기 값을 알 수 있어서 해결해 갈 수 있다. 이 문제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380번 먼저 하나 할게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만큼이 2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해줬고 이때 2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 더하기 2 코사인 세타 요 값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개를 해봤어. 뭘 찾아야 되는지 몰라서 2 사인 제곱 세타 요렇게 곱한 게 4 이렇게 곱한 게 1이니까 5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곱한 게 2 코사인 제곱 세타
그럼 아까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면 1이 되니까 2로 묶어서 더한 거라고 생각하면 2 더하기 5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즉, 얘 값을 구하라는 것 곱하기 값 요거 얼마인지 찾으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럼 아까 이렇게 주어진 힌트에서 양변을 제곱하면 그랬습니다. 요거 제곱하면 직접 어떻게 쓰면 된다고?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면 되고, 요거 제곱하게 되면 4분의 1이 된 거니까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이 빼주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데, 그러면 2로 나누었을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한 건 마이너스 8분의 3이 된다는 걸 찾으면 끝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 더하기 5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니까 2하고 마이너스 8분의 15 8분의 1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죠. 그럼 삼각함수 이제 시작을 해서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보는 순간 이걸 제곱하면 이런 놈들 구해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자, 하나 더 보여줄게요. 382번. 오늘 체험학습이었어? 네. 어디 갔다 왔냐? 대성리? 멀리도 갔다 왔네. 네. 거기까지 가서 무슨 체험을 했냐? 체험이 아니고 수련회 취소되고 그냥 반별로 그 반뛰기 정해서 갔다 아, 대성리 뭐 볼 게 있다고 갔지? 그냥 여행 겸? 네. 기차 한번 타는 걸로? 네. 좋았겠네. 사실 대성리는 대학 입학하고 나서 이제 3월달, 4월달에 이제 보통 말하는 MT 간다고 할 때 거기를 많이 갑니다. 선생님도 갔던 기억이 있고, 거기 이제 이렇게 물가에서 보트 타기 아침에 선배들과의 만남 막 이래가지고 밤새 술 먹고 놀다가 아침에 선배들이랑 1대1로 짝 해가지고 배 타고 얘기 나누는 거야. 나는 그래도 다행히 여자 선배랑 짝꿍이 돼가지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시커먼 남자 선배들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 노저부 입고 계속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탄젠트를 관계가 주어졌고, 내가 알고 싶은 건 사인 세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세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냥 언뜻 생각나는 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뭐 이런 형태 기억나니까 곱셈 공식 변형 형태. 그러니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니까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에 A 더하기 B 이렇게 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 값을 구하라는데 결국 써 있는 게 더한 거랑 곱한 게 얼마인지 알아야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이 식으로부터 그거 찾으라는 얘기고, 그럼 우리 이제 배운 대로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 형태로 바꿔 쓴다고 하면 얘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가 돼요. 이건 역수니까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버렸죠. 그럼 이걸 통분하게 된다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로 통분하면 여기가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여기가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1 이렇게 되버리죠. 암산했는데 괜찮겠어?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이쪽은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니까. 그죠? 그게 2예요. 따라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라고 이제 구해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얘는 직접 찾을 수 없으니 다른 힌트가 더 나왔나 볼게. 힌트 하나 더 있습니다. 세타가 0부터 2분의 8. 힌트가 더 있어야 되는 문제죠.
일사분면이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전부 다 양의 값을 갖는 걸로 생각을 하고 구하는 거죠. 근데 이걸 직접 구하기 힘드니 얘의 제곱에 해당되는 값을 찾아서 루트 씌우면 되겠다. 왜냐하면 제곱했을 때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올 테니까 아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로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제곱해서 2가 나왔으니까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아까 말했지만 얘도 양수고 1사분면 얘도 양수고 따라서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은 루트 2라고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게 준비가 됐고 그리고 더한 게 루트 2였으니까 루트 2 세제곱하면 2루트 2 빼기 3 곱하기 곱한 건 2분의 1 그다음 더한 건 루트 2가 되니까 2루트 2 빼기 2분의 3루트 2 그럼 2분의 루트 2 이렇게 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관계식을 계속 쓰는 문제가 연장되어 있는데 사인 더하기 빼기 가지고 사인 곱하기 코사인 이것도 구해낼 수 있는 그걸 계속 이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문제 여러분이 도전 383번 하나만 도전하십시다. 383번입니다. 이걸 그냥 보고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직접 써보면 조금씩 망설이기도 하고 연습을 좀 해야 되는 부분 맞아요. 문제만 좀 써놓을게. 그러면 요거 쓰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안 건드렸어 내가. 그럼 여기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로 건드릴 수 있죠. 여기 1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쓰고 여기가 사인 세타 분의 여기가 코사인 세타에 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통분을 시작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통분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분의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해지니까 사인 제곱 세타에 코사인 세타 여기다 이걸 곱하니까 코사인 세타에다가 요거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듣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정리가 잘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까지 써놓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하지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방식으로 처음에 진행한 사람은 여기까지 한참을 쓰고 난 다음에 이거 코사인 세타에 뭐 해서 둘이 코사인 세타로 묶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는 사람 있었을 거야. 그래서 만약에 코사인 세타를 묶으면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빼기 1 더하기 1 마이너스 또 2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1로 놓고 이제 정리를 이제 해가서 이게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렇게 한 사람도 뭐 나쁘지 않아. 어쨌든 코사인 세타로 이제 묶어봤겠죠.
그랬더니 사인 제곱 세타 남았고 이렇게 남았고 이제 이렇게 남은 거죠. 그랬더니 요거랑 요거랑 더해서 1이 된다는 걸 찾았을 거고, 그럼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돼서 여기가 2로 묶이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쓰시고, 여기가 2 여기까지 붙여서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니까 2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걸 지우고 그렇게 되면 2에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니까 탄젠트 역수죠. 탄젠트 세타 분의 2. 요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그게 얼마? 1. 따라서 탄젠트 세타가 2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세타가 3, 4분면에서 4, 4분면 사이라고 했는데 탄젠트 세타가 2로 나온 걸로 봐서 3, 4분면 가는 거죠. 그럼 탄젠트가 2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써져 있는 거고,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걸 구해놓으면 나머지도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 써주면 되는데 3, 4분면 각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제 5분의 루트 5 이렇게 구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혹시 이 방향으로 계속 진행한 사람? 오케이. 자, 그럼 따르게도 한번 해볼 수 있나 볼게요. 난 한번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그냥 바로 시작하지 않고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곱해볼까 한 사람도 혹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밑에가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근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를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꿨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얘가 결론이 분모가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 이제 이렇게 적힌 건데 요거 하나가 약분된 상태까지 보시면 돼요. 요건 아까처럼 똑같이 코사인 분의 사인 써서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하면 이 두 개가 사인 세타가 통분이 되어 있는 상태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 분의 이 둘이 코사인으로 묶어서 써주면 요거랑 요거랑 봤을 때 이거 더하기 이거 해보면 2 이렇게 되어서 바로 2 탄젠트 세타 분의 1 하니까 이제 이렇게 두 줄만 쓰면 끝나는 문제예요. 이래요. 그래서 요게 이제 1이니까 탄젠트 세타를 2라고 부르면 아까보다 한 서너 줄 이상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경험이 물론 필요해. 경험이 필요하긴 한데 아까처럼 정리를 해서 통분 정리 다 하시고 뭐 지울 거 지우고 묶고 막 이러면 정리가 되는 건데, 형태에 따라서 이런 느낌이 좀 빨리 오면, 그러니까 얘네들을 잘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 아까부터 훨씬 더 그냥 간단하게 바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형을 할게요. 삼각함수랑 2차 방정식 얘기인데 요거 별표 유형에다 하나 해두시고 역시 학교 시험에 한 문제씩 잘 냅니다. 내용은 엄청 쉬워요. 가장 대표 문제 하나 보여줄게. 385번. 2차 방정식 3x제곱 더하기 2x 빼기 a는 0. 이거의 두 근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 있고, 그럼 a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무 간단해. 일단 단원이 어디든 관계없이 2차 방정식 주고 근을 두 개 알려주면 당연히 근과 계수관계 쓰겠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두 근의 합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인 걸 알고 있고, 두 근의 곱 얘가 3분의 마이너스 a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알고 얘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근데 아까 한 얘기가 뭐였어? 더하기나 빼기 가지고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곱하기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요 문제 양변을 제곱합니다. 양변을 제곱하면 좌변은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 우변은 제곱하면 9분의 4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9분의 5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이 마이너스 18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제 요거랑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3분의 a하고 마이너스 18분의 5가 같다는 얘기니까 a는 18분의 15가 되어서 6분의 5로 답을 끝나는 거죠. 어쨌든 더하기가 보이는 순간 너네들은 제곱해서 곱하기 값을 찾을 수 있고 대부분 곱셈 공식 변형으로도 연결이 되고 이렇게 값을 찾을 때도 쓰니까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어렵지 않을 거고. 한 문제만 더 보여줄게요. 거기 네 문제 중에 하나를 했고 그러면 주영이가 한 문제만 더 같이 풀자고 얘기를 해봅시다. 나머지 문제 중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388. 네, 그럼 388번 하나만 더 같이 해볼게. 아 참 어제 갑자기 넷플릭스 같이 보다가 우리 같이 공부했던 유리 알지? 허율 여기 있는데 걔가 아역 배우였더라고. 옛날 영화에 혹시 마더인가 그런 영화가 있었어. 거기에 아역 배우로 나와서 한 드라마 서너 개 이상 찍은 것 같은데. 그래서 옆모습을 하는데 다 이루어질지니 그거 아니 혹시? 드라마? 맞아. 넷플릭스 그거 보다가 봤는데 옆모습이 너무 닮은 애가 있는 거야 유리랑. 그래서 이거 학원 애랑 닮았는데 내가 그랬거든 했더니 그 사람이 아역 배우야. 그래서 학원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했더니 얘네 이렇게 돼가지고 찾아봤더니 나무위키에도 나와 있고 배우였어요. 그래서 물어봤을 때 영화 연출 같은 거가 나중에 꿈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 그랬구나. 그때가 아마 8살 때인가 아마 처음에 아역 배우 나온 것 같은데 배우랑 같이 있었어 우리가. 그 제법 유명한 배우예요 그러면. 대박인데 깜짝 놀라가지고. 요거에 두 근의 차가 2입니다.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 사인 받아놓을 걸. 나 아역 배웠는데. 다시 기억나네. 오케이. 이제 할게요 문제.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가 2일 때 이 값이 얼마냐고 물었고 다른 조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기본기가 튼튼하니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 하는 순간 이미 공식으로 알고 있죠?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기억하죠? 그러니까 두 근의 차가 절대값 a 1분의 루트 판별식 b 제곱 빼기 4ac 요게 바로 두 근의 차고 이게 2예요. 이렇게 관계 준 거예요. 근데 두 근의 차 했더니 또 어떻게 하는 거 공식 모른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루트 1 더하기 4 사인 세타 더하기 4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4 코사인 제곱 세타 요렇게까지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도 하면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4를 묶어주면 4 이만큼 4가 되겠죠. 그럼 얘까지 하면 5가 되겠고 그러니까 루트 5 더하기 4 사인 세타 이게 2입니다. 그럼 양변을 제곱해 주게 되면 5 더하기 4 사인 세타가 4가 되어서 4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사인 세타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생기겠죠. 자, 그러면 이 사인 요놈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라고 한 값을 구할 때 이게 제곱 빼기 제곱으로 생각해도 되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쓴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시도는 좋았으나 사인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세타가 몇 사분인지가 제한이 되어 있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럼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이 코사인 세타가 어떤 값을 가질지는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타가 사인이 4분의 1이니까 여기가 루트 15가 되니까 코사인이 4분의 루트 15의 플러스 값인지 마이너스 값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답이 결정이 되지 않겠지.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알고 싶으니까 코사인 사인을 다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알고 있는 게 사인밖에 없지. 그럼 얘를 사인으로 다 바꿀 수 없느냐 그 얘기야. 그러니까 사인 이거는 뭐 제곱하면 16분의 1 되는 거니까 바꿀 게 없지만, 이 코사인 세타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생각을 빨리 해내는 게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인 제곱 세타의 값을 16분의 1로 쓰니까 이렇게 구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생각이 어떤 걸로 갈지, 사인 코사인을 다 구하는 식으로 가게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사인밖에 모르니까 사인 쪽으로 전부 다 몰아가는 게 맞는지, 이런 판단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건 간단한 문제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삼각함수의 정의,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성질, 관계식 요 정도만 배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잊지 마라. 사인은 반지름 길이분의 y좌표를 쓰는 거고, 나중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를 배울 때 지금 이 좌표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해가 좀 더 쉬워요. 그다음 코사인은 반지름 길이분의 x좌표 쪽인 거예요.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를 쓰고 있는 거고, 거기부터 출발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과제는 여러분이 86페이지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과제가 362부터 409까지예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